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챕터 11 표준 원가 계산과 균형 성과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이 표준 원가 시스템을 포함해서 원가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표준 원가가 무엇이고 어떤 유용성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차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그리고 구체원가 차이 분석에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너무 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각각의 차이 분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 분석 결과 가지고 어떠한 이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성과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원가라는 것은 어떤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정된 합리적인 원가를 말합니다. 사실 사전 원가죠. 사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원가가 얼마인가를 표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제품의 품질과 규격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가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원가, 이것이 표준 원가입니다. 우리가 웰츠라는 이 음료죠. 음료수 한 캔을 생산하는 데는 얼마의 원가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가가 가장 합리적인지, 재료비는 어느 수준이 합리적이고, 노무비는 노동 시간이라든지 임률, 이런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원가 측정 방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표준 원가 계산, 이 세 가지의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다 실제로 발생한 것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굉장히 늦어지고, 특히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실제로 배부가 되니까 뭐 생산량이 많을 때는 제조 간접 원가가 낮게 나오고, 생산량이 적게 나올 때는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높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정상 원가로 가면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 계산을 하지만은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이라고 우리가 사용했죠. 연초에 설정한 예정 배부율에 따라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차이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를 하는 것이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도 중간고사 이전에 이미 공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수 있는 표준 원가 계산은 사전에 직접 재료 원가의 표준을 설정하고, 직접 노무 원가도 표준을 설정하고, 제조 간접 원가 역시 표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발생할 원가와 이 표준으로 설정한 원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표준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에 하면은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죠. 첫 번째, 계획 수립할 때 표준 원가 계산을 위해서 예산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미리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생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준 원가 계산이 설정이 되면은 나중에 실제 원가가 표준보다도 더 많이 발생했는가, 적게 발생했는가, 표준보다도 더 많이 발생했으면 회사가 원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표준 원가, 미리 설정된 원가보다도 더 적게 발생했으면은 회사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평가와 통제 활동이라는 것은 원가가 예상보다도 표준보다도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원가 절감을 다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통제 활동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을 표준에 의해서 제품 원가 계산이 미리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표준 원가를 가지고 미리 가격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은 표준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통제를 하면은 실제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의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 분석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리한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불리한 차이라는 것은 실제 원가가 계획된 목표된 원가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불리한 차이가 나왔을 때 불리한 차이가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또 불리한 차이가 나온 부분이 어떠한 원인인지 이 결과를 차이 분석하고 다시 이것을 성과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표준 원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제가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를 냈는데 유리한 차이라는 것은 실제 발생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도 더 적게 나왔을 때, 그러면 표준 원가보다도 실제 원가가 더 적게 나오면 원가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avorable variance라고 그러고 불리한 차이는 실제 원가가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보다 더 크게 나오면은 불리한 차이라고 그러죠. unfavorable variance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불리한 차이가 나오면은 이 차이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개선시키는 통제 활동.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예상보다도 노동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재료 수량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료 수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시 넣을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서로 연구해서 계산하는 것을 원가 통제라고 그럽니다. 네,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 원가 표준은 이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에 곱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이 가격 표준은 예를 들면 원재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개당 얼마에 사온가가 이제 가격이죠. 얼마에 사오는가 그 가격과 표준 가격이죠. 그리고 수량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원재료가 몇 개가 들어가는가, 평균적으로 표준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개당 5원이고 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재료가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량 표준은 2가 되겠죠. 가격 표준은 5고. 그래서 원가 표준이 1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표준 5원보다도 더 비싸게 가지고 오면은 이것은 불리한 가격 차이가 되는 거죠. 수량 기준도 예를 들어서 2개가 표준적으로 들어가는데 1.5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 1.5개가 들어갔으면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훨씬 덜 들어갔으니까 유리한 수량 차이가 되는 거죠. 반면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5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불리한 수량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표준이 정해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표준과 수량적인 측면에서 표준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가 이 표준과에 어떻게 달랐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차이 분석이라는 겁니다. 차이 분석은 차이 분석에서 표준 원가 계산은 각 원가 요소, 원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마지막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원가 요소입니다. 그 원가 요소별로 가격적인 측면과 수량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수행하는 것이 차이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박스를 보시죠. 금방 제가 설명한
직접 재료 원가는 가격 차이가 있죠. 예, 사온 가격과 실제 표준으로 설정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 가격 차이고, 수량 차이는 실제로 들어간 수량과 원래 표준으로 설정한 수량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수량 차이가 됩니다. 직접 노무원가는 이입률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입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도 사전에 설정한 표준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지급한 시간당 임금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입률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능률 차이는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노동시간이 예를 들면 3분이 들어간다 라고 표준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3분이 들어가지 않고 3.5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능률 차이가 0.5분이 불리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3분을 표준적으로 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2.5분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 노무원가도 유리한 차이와 불리한 차이를 임률 차이, 능률 차이 양쪽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다시 짚어볼 겁니다. 너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소비 차이는 시간당 실제 배부액과 시간당 표준 배부액의 차이가 소비 차이고요. 능률 차이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어떤 배부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하죠. 그래서 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배부할 때 기계, 예를 들어 기계 사용 시간이라면은 기계 사용 시간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5분이 들어갔다. 근데 실제 표준이 4분이다. 그러면 그 1분이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4분이 유리한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5분을 들어갔다. 그리고 표준이 4분이다. 그러면은 불리한 차이겠네요. 실 4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 사용 시간이 5분이 들어갔다. 그럼 불리한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조금 다릅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예를 들어서 조업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게 고정 제조 간접 원가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10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1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1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원인으로 예상과 다를 수가 있어요.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이 예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만 원은 미리 설정된 표준에 따라서 그 생산량의 어떤 생산량의 배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업도 차이는 그 미리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이 정해져 있어요. 표준 배부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생산량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 달에 어떤 제품을 100개 생산하겠다.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예측한 것 가지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 하나 생산하는데 1원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00원인 거죠. 100원이라고 보고 100개를 생산하는데 하나를 생산하는데 1원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100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80개만 생산했어요.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가 80원밖에 배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20원은 남아요. 그것이 조업도 차이예요. 이 조업도 차이도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에 대해서 이제 웰치즈라는 음료를 가지고 웰치스라는 음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원가 표준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400원이 들어가요. 직접 재료 원가가. 이 40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포도가 가격 표준이 킬로그램당 2,000원이고 하나를 만드는데 0.2kg이 들어가요. 그러면 재료비 원가가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비 원가가 400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400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준을 정했는데 이 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당 만드는데 들어가는 표준이 수량 0.2kg 들어간다고 봤는데 이 0.2kg보다도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가. 보면은 이 아래편 보면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2,200원이었어요. 표준은 200원이라고 봤는데. 그럼 더 비싸게 사온 거죠. 그래서 2,000원보다도 더 2,200원이 크기 때문에 200원이 킬로그램당 200원이 불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리한 차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표준보다도 실제 원가가 더 들어가 버리면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예상되는 것보다도 원가가 더 많이 나가니까 불리한 차이라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수량은 표준 수량은 하나 만드는데 0.2개가 들어가는데 실제는 0.15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0.05kg 그러니까 0.05kg이 덜 들어갔어요. 그것은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재료비를 그만큼 절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획이나 재무 관점 외에 정량이 덜 들어갔을 때 또 품질의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이 재무적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가 측면에서만 보면은 0.05kg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표준을 설정을 해야 되죠. 이 전 페이지에서 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량이라든가 임률이라든가 어떤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할 때는 표준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적인 표준이라고 있어요. 모든 조건이 최적의 상태에 달았을 때, 즉 완전 효율성하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달성 가능한 거. 즉 기업이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는 원가, 최저 발생한 원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원가. 이것을 이상적인 표준이라고 그래요. 이상적인 표준을 설정하면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무슨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적인 표준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 이것을 현실적 표준이라고 그래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합리적이면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표준, practical standard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목표 설정은 항상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현실적인 표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하면서도 아까 가격, 임률, 노동 시간 또는 재료 수량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이 현실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